그때 깨닫습니다. 장사는 버는 구조보다 덜 새는 구조가 더 중요하구나. 자영업에서 중요한 건 바로 운영 구조라는 겁니다. 요즘에 퇴직하고 가게 하나 차려야지. 많으신 분들이 퇴직 후에 자영업을 제2의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사장 됐는데 월 소득이 최저임금보다도 못한 경우가 절반이라고 합니다. 믿기 힘드시죠? 오늘은 진짜 고령 퇴직자들 자영업의 민낯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충격적인 통계도 제가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정보원에 따르면 50세 이상의 고령자가 자영업에 진입했을 때 무려 48.8%가 최저임금도 벌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평균 월급이 379만 원인데 50대 자영업자 소득은 평균 380만 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괜찮아 보이는 것 같지만 60대는 143만 원, 70대는 더 심각합니다. 사실 극빈충 수준이라는 보고서의 결론인데요. 50대 이상의 자영업자, 최저임금도 못 번다. 이게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2024년 3월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고령자 자영업 이동과 저임금 노동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보고서도 발표가 됐어요. 자영업이 고령층에게 퇴직 후 대안이 되기에는 너무나도 위험한 그런 사항이다라는 게 증명이 됐거든요. 2024년 최저임금은 월 201만 580원에서 시급으로 9,860원 정도인데 이에 못 미치는 순소득을 기록하는 고령자, 자영업자의 비율은 절반에 육박한다는 겁니다. 퇴직 후 창업이라는 거는 극빈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경고의 수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 자영업에 뛰어들었을까? 고령층 자영업에 진입하는 이유는 생계를 위한 선택이라고 분석이 되는데요. 특히 50대 이상의 진입자 중에 53.8% 유통 서비스, 소비자 서비스업, 생계형 업종을 종사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대부분 퇴직 이후에 대안이 없어서 자영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할 줄 아는 건 별로 없고 돈은 벌어야 되니까 경비일은 체력이 안 되고 취업은 나이 때문에 안 된다. 이런 현실 속에서 자영업은 퇴직자 최후의 선택지 자리를 잡고 있지만 문제는 바로 이 선택이 기대와는 다르게 매우 저수익의 구조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수치를 한번 보자면 이 고령자들이 자영업을 선택하는 경우 월 평균 순소득을 다음과 같이 집계를 했는데요. 근로기간이 1년에서 3년 정도 평균 338만, 10년에서 12년 평균 188만 6천 원 정도, 7년에서 9년 평균 202만 9천 원 정도. 순소득이 330만 원이 넘는 그룹도 있지만 이는 전체에서 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장기간 임금 근로를 해온 사람일수록 자영업 전환 후에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있지만 대다수는 오히려 수익이 낮아지는 경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기사를 한번 볼게요. 또한 이 보고서는 최근 근로자였던 사람들에게조차 창업 후 순소득이 333만 원에 머물고 있고 이거는 2024년 기준 정규직 평균 소득으로 379만 원에도 못 미친다는 수준으로 강조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연령대별 격차는 더 심각하다. 50대 평균 순소득이 380만 원, 50대 평균 순소득이 380만 2천 원으로 정규직과 큰 차이가 없지만 60대 평균 143만 1천 원, 70세 이상은 평균 118만 원 선으로 떨어지고 사실상 국빈층 또는 빈곤 고착화 계층으로 전락하고 있는 게 바로 현실 실정입니다. 이처럼 연령이 높아질수록 체력 저하, 기술 격차, 그리고 디지털 활용을 한계점에 느끼고 있으며 경쟁력이 있는 사업 운영 자체가 어렵다라는 구조로 고착화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퇴직하고 경험이 없는 창업, 수익은 더 낮을 수밖에 없다. 이게 중요한 통계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영업을 진입하기 전에 해당 업종에서 종사의 경험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 이후에 수익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 저임금 근로율 82.9% 정도, 즉 10명 중 8명은 최저임금도 못 버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는 즉 무슨 말이냐, 작은 가게라도 하나 해볼까? 이런 식으로 자영업에 진입했다가는 현실적으로 거의 수익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게 데이터에 증명된다고 하는 건데요. 그러면 퇴직 후 창업 정말 대안일까요? 자영업은 고령자가 좋은 일자리가 아니다. 경제적 성과는 낮고 고용의 안정도도 없고 개인의 근로 경력이 자영업의 성과로 이어지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따라서 무계획적으로 자영업에 진입하는 구조는 사회적으로 빈곤과 불평등의 재생산 위험이 있다라는 경고를 던지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생계형 자영업이라고 하는데, 생계형 자영업은 왜 돈이 안 될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고용인 없이 혼자 일하는 나홀로 사장님 비율이 83%나 된다고 하는데요. 경험 없이 무작정 창업을 한 경우 순소득은 144만 원 정도? 유통소비자, 서비스업 이 중심에 저부가가치 업종에 집중돼 있다고 합니다. 결국 준비 없이 생계에 뛰어든 창업은 돈이 남는 구조가 아니라 버티기 위한 구조? 아니, 결국 빚만 쌓이는 구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24년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고령자 자영업 이동과 저임금 노동의 보고서에 따르면 생계형 자영업자는 수익성 구조는 굉장히 매우 낮은 수준이고, 특히 유통 소비자 서비스업 진입 장벽이 낮지만 부가가치가 너무 낮기 때문에 이런 업종에 몰린 고령차 자영업자들이 수익을 내기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 생계형 자영업 진입은 쉬우나 수익이 낮다라고 보면 되는 건데요. 2022년 기준에 자영업에 종사하는 50세 고령자 중에 53.8%가 유통 서비스업 또는 소비자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들은 대체로 생계형을 위해서 창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이 업종들은 마진이 낮고 경쟁률이 치열하다. 실질적인 영업이익을 확보하는 건 매우 어렵다. 사실 손익계산 자체가 안 되거든요. 세금이 얼마 나오고 임차료 얼마 나오고 인건비 얼마 나오고 이런 거 계산 없이 그냥 매출 있으면 통장에 카드 매출 들어오는 거 그것만 생각하시거든요. 세금 그런 거 생각 못 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거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나중에 뒤늦게 판단한다. 예를 들어서 편의점, 소형 슈퍼라든지 배달 전문점, 미용실, 세탁소, 노점상 등 이런 창업 진입 비용이 비교적이 낮아서 퇴직 후에 쉽게 시작할 수는 있는데, 평균 마진은 10% 미만이고 고정비, 임대료, 공과금을 제외하면 월 100만 원 남짓, 순소득조차 어렵다는 겁니다. 이건 분석을 통해서 통계로 나온 결과치입니다. 나홀로의 운영 수익은 굉장히 더 깎을 수밖에 없다. 2024년 기준에 전체 자영업자 중에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 비율이 75.6%라고 합니다. 그런데 고령업자 중에서 이 비율이 무려 83.4%라고 해요. 굉장히 높습니다. 이는 곧 무슨 말이냐, 대부분 혼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나홀로 사장님 구조, 이런 현실에 놓여 있다는 그런 점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구조가 노동 강도는 높지만 수익이 낮은 악순환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이 보고서 고용원에 있는 자영업자 순소득 평균이 541만 9천 원인 거에 반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저소득 227만 6천 원, 절반 채 안 된다는 겁니다. 직원이 있고 없고가 굉장히 이 순이익과 매출이 차이 난다는 이야기죠. 특히 고령층의 경우 체력의 한계를 느끼고 이 디지털 전산 이런 거 요즘 AI라든지 포스 뭐 많잖아요. 로봇 테이블 오더라든지. 하지만 이런 유통이나 마케팅 경험 부족으로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이어나가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점입니다. 즉 경험 없는 창업, 수익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 이 보고서를 보면 이런 중요한 사실이 지적돼 있다. 현재 운영적인 업종에 대한 과거의 경험이 없는 경우는 거의 수익률이 없거나 낮다. 해당 업종에 종사한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창업한 고령자 평균 순소득이 아까 말씀드린 144만 3천 원인데 저임금 근로율 82.9%, 최저임금도 못 미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는 즉흥적인 창업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수치이고, 고령자층이 창업 전의 경험을 축적, 시장조사, 수익성 분석 등 준비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현실적인 경고라고 보셔야 됩니다. 단순한 재취업, 대안이 될 수 없는 자영업이다. 정책적으로 자영업은 고령층의 퇴직을 대안하고 오랫동안 홍보가 되어 왔지만 2024년 기준으로 보고서에는 분명히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자영업 임금 근로 대체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가 아니다. 자영업은 경제적으로 성과가 낮고 고용 창출 효과 이거 미미하고 기존 경력과 연계성이 떨어져 준비가 안 된 창업이 다수 발생된다는 거예요. 이 창업보다 재취업을 유도할 수 있는 구조적인 개선, 지원 정책이 시급하다.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맞죠? 사실 반면에 경력이 있어도 자영업 성과와는 좀 무관한 그런 데이터도 있는데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임금 근로 10년이 넘는 사람들도 자영업에서 성과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경험이 자영업으로 성과를 이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죠. 즉 회사에서 일 잘하던 사람이 사장 돼서 과연 성공할까? 생각보다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퇴직 후 자영업을 전환하려는 고령층 보통 이렇게 말하거든요. 나도 회사에서 20년 넘게 일했는데 장사 하나쯤은 하지 않겠어? 이거 제 친구도 그 얘기 했거든요. 퇴직하고 할 일이 없으니까 설렁탕집 한대요. 본땡땡. 근데
마진율이 말도 안 되게 낮아요. 이걸로 해서 밥만 먹고 산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어떻게 뜯어말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그래서 이런 연구에 따르면 한국고용정보원 보고서에 임금근로 경력이 자영업 성과에 직접적인 도움이 주지 않는다 라는 사실이 확인됐다는 겁니다. 회사 경력 20년, 창업에선 소용없다. 1년 이상 임금근로 했던 사람들 중에 2022년 기준으로 자영업을 하고 있는 고령층 269명을 추적 분석을 했는데 이들의 임금근로 이력, 순소득을 비교했는데요. 그 결과 다소 의외적이었다는 겁니다. 임금근로 1년, 3년 정도 했던 그런 분들이 자영업 평균 순소득이 338만 7천 원, 최저는 202만 원 정도? 놀랍게도 임금 근로 기간이 길다고 해서 자영업 수익률은 높아지는 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증명된 거죠. 기업에서 쌓았던 전문성이나 경력, 직책, 자영업 성과와 연결되지 않고, 즉 자영업 시장에 나오면 완전 초보자 취급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왜 경력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면은 자영업의 세계는 임금 근로자와 완전 다르다는 겁니다. 회사의 구조는 이런 형태거잖아요. 상사의 지시, 매뉴얼 기반으로 업무를 하고 조직 내 역할을 분담합니다. 실패해도 리스크를 분산할 수가 있고 정기적인 급여가 지급되고 있죠. 안정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크진 않지만. 하지만 자영업은 어떨까요? 모든 걸 스스로 판단해야 돼요. 그리고 실패의 책임은 전부 본인 몫이에요. 수익이 없으면 월급이 없고 빚만 남는다는 거예요. 즉 자영업은 단순한 일 연장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생존 방식의 필연적인 구조이다. 필요한 구조이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물류 담당하고 일했던 사람이 배달 전문점을 시작한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고객 유치, 온라인 마케팅, 상권 분석, 메뉴 개발, 인건비 관리 이런 거 같이 자영업의 핵심 기술은 완전히 새롭게 배워야 되거든요. 업무 경험과 창업 경험은 완전 현실과 다르다는 거예요. 준비 없이 창업하면 시간과 돈과 건강 모두 잃을 수 있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경고입니다. 회사에서 경력을 믿고 나도 이 자영업하면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막연한 자신감으로 뛰어드는 분들, 그 자신감은 과연 근거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한마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영업은 퇴직자의 대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돈이 절실한 시점에서 작은 가게 하나 차려볼까?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준비 없이 뛰어들면 그 작은 가게에 오히려 더 큰 경제적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 자영업은 준비된 사람들만 살아남는 전쟁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자영업은 구조 싸움이에요. 정말 자영업 이거 한번 정말 고심하셔야 돼요. 퇴직금으로 가게 차리고 적금 깨서 인테리어하고 노후 자금에서 빼서 첫 월세 내고, 그런데 한 달, 두 달 지나도 남는 돈은커녕 매출 카드값과 그리고 임대료, 통장 잔고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순간 그때 깨닫습니다. 장사는 버는 구조보다 덜 새는 구조가 더 중요하구나. 자영업에서 중요한 건 바로 운영 구조라는 겁니다. 운영 구조의 효율성과 비효율성, 이런 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고정비가 너무 높거나 마진율이 굉장히 낮거나, 우리 프랜차이즈 가맹점 많이 하잖아요. 마진이 어쩔 수 없거든요. 고객 유지 비용 이런 거 이름 많은데 시스템이 없는 경우, 혼자 다 하려다 건강이나 탈진한다. 이런 구조에서 자영업자는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매출이 아무리 나도 덜 새는 구조가 아니면 버틸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10년 넘게 이렇게 컨설팅을 하고 자영업도 8년 이상 했거든요. 수백 명의 자영업, 정말 많은 자영업자분들을 만나 컨설팅을 해보니 실제 성공한 분들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이분들은 공통적인 사항 중 첫 번째는 매출이 아니라 마진을 본다? 월 매출이 3천만 원보다 마진이 30% 나오는 월 매출 1,000만 원보다 더 안정적인 구조라는 겁니다. 결국 얼마를 버는가 보다 얼마를 남는가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고정비에 민감하다. 임대료를 줄이거나 직원 수를 최소화시키거나 배달 수수료 대신에 자체 앱을 활용한다거나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출 구조에 최적화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혼자서 하지 않는다. 시스템을 구축한다. 필요한 업무는 외주를 주고 본인 핵심 역량에 집중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쉽지 않죠? 지금 자영업의 문제는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구조라는 거예요. 자영업은 열심히 한다고 성공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60대 자영업자 중에 61.1% 극빈층 수준으로 소득을 벌고 있다. 70대에는 완전 최저임금도 못 번다. 사회 경험이 없는 사람이 창업하는 경우 10명 중 8명이 144만 원 이하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하고요. 정말 이게 의지보다 바로 구조를 보여주는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컨설팅을 진행할 때 한번 한 3단계의 전략으로 한번 구조를 세팅하는데요. 이 수익 구조를 진단하고 업종별 평균 마진이라든지 지역 상권 분석이나 고객 회전율을 측정하고 지금 구조 월 순이익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는가부터 파악하고, 그리고 두 번째 지출 구조를 조정을 해야 된다. 임대료,
인건비, 배달 수수료, 광고비, 어디서 줄이고 어디서 투자해야 될지, 왜 배달하더라도 직원 한두 명 더 뽑아야 되고 오히려 마이너스 되는 경우가 굉장히 허다하거든요. 배달 수수료가 더 나가. 그리고 운영의 자동화, 회계, 재고, 배달, CS 등 업무를 자동화하고, 그리고 사장님 영업 전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구조를 갖춘 사장님들은 처음에 소득 구조가 낮아도 시간이 지날수록 안정성과 수익성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준비 없는 창업은 하지 마시길 추천드립니다. 자영업 절대 쉽게 보시면 안 됩니다. 내가 회사 다녔다고 해서 사람 상대를 잘 한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먹는 걸 좋아한다고 그게 장사의 근거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구조로 남는 게 있는가? 1년 후에도 계속 운영이 가능한가? 지금 창업보다 3개월 준비가 더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확히 진단하고 꼼꼼하게 설계하고 최소 3개월은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럼 해결책은 없을까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고령층 자영업, 경험이 없는 분들이 창업하는 건 현실은 참담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 정부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고 당사자는 어떤 걸 준비해야 될까요? 이런 2024년 한국고용정보원 보고서에 따라서 얘기를 하자면 막무가내 창업은 방지해야 된다. 생계형 창업 진입 차단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현재 대부분 창업 지원 정책을 보면 누구나 시작할 수 있고 간단한 절차, 초기 비용, 일부 지원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춰 있거든요. 우리 프랜차이즈 이런 거 해도 주류 대출, 프랜차이즈 대출 여러 가지 이용해서 바로 창업할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빚을 막 5억부터 지고 시작하는 대형 고깃집도 있죠. 이 창업의 본질적인 위험성이 희석이 된다는 거예요. 고령층이 실패할 확률, 경험이 없는 분들이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효과라는 겁니다. 심각하죠. 제가 마무리로 좀 말씀드리자면 퇴직 후 자영업 해볼까 고민 중이신가요? 그렇다면 전문가와 꼭 상담하시고 어떻게 창업하면 될지 그 방향을 한번 설정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더 자영업에 실패하는 그런 확률에 대해서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한번 얘기 나눠봤는데요. 다음에는 더 좋은 콘텐츠로 우리 자영업자 분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제가 응원 드리면서 또 만나 뵙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머니 해결사의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머니 해결사의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